오늘은 좁쌀 관리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을 따라해야 하는데요. 죄다 의사분들이 말하는 염증성 여드름 관리하는 방법을 좁쌀 여드름 관리에 적용하기 때문에 피부만 민감해지고 좁쌀은 더 생기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좁쌀과 염증성 여드름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좁쌀 여드름 관리에 필요한 지침과 루틴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부터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시간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좁쌀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의 가장 큰 차이점부터 설명드립니다. 첫째, 좁쌀 여드름은 아직 염증성 여드름으로 변하지 않는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기만 해도 70%는 그냥 들어갑니다. 30% 정도 염증성으로 변하는 이유도 만지거나 자극을 주거나 세안 등으로 마찰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염증 원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마찰이나 자극이 가장 큰 여드름 발생 원인인데요. 놔두면 그냥 알아서 들어가는 좁쌀을 세안 등으로 자극하고 좁쌀 상태에서 만지거나 짜는 과정을 통해 좁쌀 여드름이 더 악화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증성 여드름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유전입니다. 좁쌀 여드름의 원인은 대부분 후천적인데요. 피부가 민감해지고 약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훼손되면 나타나는 것이 좁쌀 여드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볼, 오른쪽 볼, 그리고 이마에 좁쌀이 다닥다닥합니다. 보습을 잘해주면서 각질 제거로 자극이 적은 설퍼팩을 해주고 이틀에 한 번 마스크팩을 해줬답니다. 왼쪽 볼, 오른쪽 볼, 이마입니다. 특히 이마는 대박입니다. 이분이 적으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초반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관리해서 나아지겠냐며 피부과 가라고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좁쌀 여드름 피부가 약해져 생기는데요. 그래서 피부를 튼튼히 하는 보습관리나 팩을 통한 진정관리, 그리고 자극 없는 각질 제거를 해야 합니다. 화농성 여드름하고는 완전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꼭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관리 루틴입니다. 좁쌀 여드름 관리는 뭐를 해주는 관리보다 뭐를 안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드름에 좋은 관리를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에 해오던 관리를 안 해줘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색조와 꼼꼼한 세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색조 성분은 그 자체로 좁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색조를 안 하거나 줄이는 것이 좁쌀 해결에 중요합니다. 오일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발생시킨다면 색조 성분인 돌가루나 찰가루는 모공에 처박혀서 좁쌀을 일으키는데요. 오일이 모공을 막는 것보다 훨씬 큰 좁쌀의 원인입니다. 선크림 성분도 색조 성분과 비슷해서 좁쌀이 많다면 선크림 바르지 말고 양산이나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색조를 알면 그만큼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마찰과 자극이 많아지는데요. 마찰과 자극이 없는 해면을 이용하시면 자극 없이 세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마스크팩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좁쌀 부분에 스팟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팩은 성난 피부를 진정시키면서 좁쌀 진정에도 탁월한데요. 피지 흡착이나 모공 청소 기능이 있는 일라이트 모델링 팩은 세안 기능도 있어 피부 자극과 마찰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요. 알로에 젤이나 설퍼를 면봉에 묻혀서 점 찍듯이 하는 스팟 관리가 좁쌀 여드름에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좁쌀 있는 피부의 저녁 루틴부터 아침 루틴까지 시간 순서대로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안입니다. 색조를 안 하거나 덜 하는 것이 좁쌀 관리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색조를 한 경우에는 자극 없이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해면을 이용하여 자극 없이 하면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면으로만 세안하는 것이 찝찝하신 분은 계면 활성제가 덜 들어간 클렌징 밀크를 같이 사용하면 계면 활성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서 깔끔하게 피부 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색조와 눈 화장을 진하게 한 사진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에는 화장솜을 클렌징 워터로 적신 후 올려놓고 굉장히 자극 있게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해면을 이용하고 나서부터는 클렌징 밀크로 대충 비비고 해면으로 얼굴과 눈을 닦아내신다고 합니다. 눈만 따뜻한 물에 적신 후 적당히 짠 해면으로 눈을 지그시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아이라인대로 해면이 찍힌다고 합니다. 피부 자극 없이 해면과 클렌징 밀크로 잘 지워진다는 내용인데요. 후기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해면과 클렌징 밀크 조합보다 더 모공 청소나 피지 흡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면으로 피부를 닦아준 다음 알로에 젤을 얇게 펴바른 후 일라이트 모델링 팩을 해줍니다. 아이를 등교시킨 후
등산하셨다는 분의 후기인데요. 모공이 열려있고 붉은 사진입니다. 일라이트 모델링팩을 하고 나서 제거한 사진입니다. 세안제로 문대서 세안하는 것보다 일라이트 팩으로 모공 청소와 피지 제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나시죠? 모공이 줄어들고 깔끔히 세안되면서 붉은기도 가라앉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고정 댓글에 링크 해놓고요. 이렇게 세안한 다음 알로에젤을 얇게 펴바른 후 팩을 통해 진정 관리를 해줍니다. 이때 팩은 60분 팩이나 좀 전에 소개해준 일라이트 모델링 팩이 좋습니다. 좁쌀 피부 해결에 마스크팩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이것도 후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코 및 좁쌀 트러블인데요. 팩해준 후 이렇게 변했습니다. 비포 애프터로 한 화면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스크팩을 해준 다음 기본적인 보습은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좁쌀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습을 하면 좁쌀이 더 생긴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좁쌀은 피부가 약하고 민감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가 튼튼하면 좁쌀 개체수가 줄어들고 좁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보습을 해준 후 썰퍼로 스팟 관리를 해줍니다. 보습을 해준 후 좁쌀 있는 부위에 면봉에 썰퍼를 찍은 후 점 찍듯이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좁쌀과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썰퍼로 스팟 관리 해주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한 화면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썰퍼로 스팟 관리를 한 다음 해면으로 닦고 주무셔도 되고요. 닦아내지 않고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아침에는 물 묻힌 해면으로 자극 없이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다음 기본적인 보습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조를 줄이거나 안 하시면 좋습니다. 선크림은 발라야 하는데요. 선크림이 좁쌀 원인이기 때문에 양산이나 모자로 차단하시면 좁쌀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좁쌀 루틴을 소개했는데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보시면 컨텐츠 1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좁쌀 여드름 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핵심 설명과 동영상 설명 그리고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을 본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피부 상담을 이용하시면 개인별 관리 방법이나 그동안 잘못해온 점을 제가 지적해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제가 코칭해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피부 상담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고객을 직접 만나 피부 코칭을 해주는 낯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6월 말에 경기도 광명역에 있는 비비아 고객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